자, 이번에는 정석 9장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좀 배운 내용이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공부해 보는 거예요. 일단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겠죠. 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두 실근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냥 두 근이라고 그랬어요. 허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꼭 실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1번 두 근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뭘 의미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근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죠. 얘는 뭐를 의미한다? a분의 c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근각계수와의 관계죠. 사실 내용적인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거. 요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강제 인수분해죠, 일종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1번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9-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기본으로 나와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가 되겠느냐? 변형 공식이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4, 4, 16에 2, 3은 플러스 6이 돼서 정답은 22가 되겠다. 아주 기본 오브더 기본이에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변형 공식이죠. 역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4니까 4의 3승은 64. 그리고 이 알파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4가 들어가니까 3, 3은 9죠? 4, 9, 36이 되겠네. 플러스 36.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36. 답은 와우 1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3번이에요. 3번은 1번과 2번을 같이 버무려야 돼요. 알파 5승 더하기 베타 5승은 어떻게 되겠느냐? 5승 공식은 따로 없죠. 5승 공식은 따로 없는데 1번에서 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고 2번에서 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한번 곱해봐요. 5승은 2승하고 3승을 곱한 거잖아요. 요게 알파 5승이죠. 이렇게 하면 베타 5승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쓸데없는 게 있죠. 알파 제곱 베타 3승. 이런 거 빼주라는 얘기예요. 예, 이런 거 빼주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여기에 는이 아니라 요런 거를 빼주는 거예요. 알파 제곱 베타 3승. 또 요런 거 알파 3승 베타 제곱. 요런 걸 빼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요쪽에서 알파 하나, 요쪽에서 베타 하나. 알파 플러스 베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1번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22. 요거는 2번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곱하기 100.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죠. 3, 3은 9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유후 2200에서 49 36을 빼는 거죠. 2164 이렇게 나올 겁니다. 3번. 4번이에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자, 요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바로는 안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4니까 16.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죠. 4, 3, 12. 28.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제곱을 한 게 28이면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4, 7에 2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7이 되겠죠. 절대값 때리면 얼마 되겠어요? 2루트 7이 될 겁니다. 5번. 알파 마이너스 3베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3알파. 자, 요건 어떻게 풀어주느냐? 베타 마이너스 3알파예요. 요런 문제는 알파 베타죠. 3, 3은 9알파 베타죠. 10알파 베타. 전개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었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아하. 얘는 문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냈고요. 얘는 1번에서 구해냈죠. 22. 마이너스 30에다가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96.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6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은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놨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고 구해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쉽게 구해냈죠.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7번 보면은 베타 제곱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통분하는 거예요. 분의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럼 제곱한 거니까 9분의. 그리고 2번에서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100이라고 했죠? 약분 더 이상 안 돼요. 9분의 100 정답. 9-2번 가봅시다. 9-2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m은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 이 녀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서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에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유. 이런 말을 하려면 켤레근 얘기를 하려면 문제 전제 조건에 유리계수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 없어요. m이 유리수다란 말이 없습니다. 유리계수 방정식의 한근이 a 플러스 b 루트 c일 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른 한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c이다. 이런 게 성립하는 거죠. 이 문제는 유리계수 방정식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럼 다른 한근을 그냥 알파라고 놔요. 그럼 두근 합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알파는 2m이고요. 두근 곱은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는 거예요.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자리를 좀 바꿀게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유리화하면은 분모가 3 빼기 1이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아하.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2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여기다 쓸게요. 두근합 2m은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알파를 더하라고 그랬죠. 루트 3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니까 m은 2m이 2 루트 3이니까 m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는 제로. 두근의 b가 5대 3이다. 예. 두근의 비율이 5대 3이 된다. 이거는 5알파, 3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두근 곱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3호 15알파 제곱이죠. 그게 135래요. 따라서 알파 제곱은 135를 15로 나누면 9죠. 9. 따라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 m이라는 거는 두근 합으로 가야죠. 두근 합은 마이너스 m이에요. 두근 합은 얼마가 돼요? 8알파죠. 이렇게 됩니다. 알파에 근데 이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들어오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니까 따라서 m은 그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예요. 38에 24 플러스 2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4일 수도 있고 m값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겁니다. 3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은 제로. 두근 차이가 2다 그랬거든요. 두근 차가 2다.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알파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놔도 돼요. 물론 알파 값이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알파 알파 플러스 2로 놔도 되고 알파 알파 마이너스 2로 놔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역시 두근 곱을 먼저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는 3이죠. 그러면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하면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1, 알파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두근 합이 마이너스 2m이잖아요. 두근 합하면 얼마입니까? 2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건 뭐다?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알파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3을 넣어보고 한 번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m은 얼마가 됩니까? 3 빼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1을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m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번에는 9-3번으로 갈까요? 9-3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차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bx 플러스 a는 제로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래요. 1번은 a 값과 b 값을 구하래요. 근과 계수와 관계를 두 번 쓰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는 두 근 합이 a가 나오고 두 근 곱이 b가 나오죠. 밑에 거는 두 근을 합하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이게 두 근 합이죠. 그게 마이너스 b가 나오고요. 두 근 곱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면 전개합시다.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1, 1은 1이죠. 그게 a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를 a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자면 a 플러스 b는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요 자리는 b로 바꾸고 요 자리는 a로 바꾸면 마이너스 a죠. 넘겨요. 2a 마이너스 b는 1. 아, 얘하고 얘하고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둘 연립하면 여기 플러스 b고 여기 마이너스 b죠? 두 개 더해요. 3a는 3. 아, a는 1이구나. a가 1이면 b도 1이구나. 연립하는 거예요. 2번은 그랬을 때 알파 3승, 베타 3승을 구해보고 또 알파 20승 더하기 베타 20승을 또 구해봐라. 세 가지를 구해야 돼요. 오호.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 앞서서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복소수 이런 거 배울 때. 오메가 공부했을 때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A 값이 1이고 B 값이 1이 나왔죠. 그러면 식을 한번 새로 써봐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b가 아니라 b는 0이었죠. 1은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죠. 당연히 알파 베타는 두 허근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실근 안 나오니까. 딱 이 모양 나오면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양변에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를 여기다 넣어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도 0이 나옵니다. 근이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x에다가 알파도 넣어보고 또 베타도 넣어보고 그 다음 x 플러스 1을 똑같이 곱해주면 x 3승 플러스 1은 0 이렇게도 나오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건 뭐예요? 알파 3승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알파 3승은 마이너스 1 베타 3승 더하기 1은 0 그래서 베타 3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4개가 나와요. 이미 2개 나왔네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그럼 알파 20승은 어떻게 처리할까? 베타 20승은 어떻게 처리할까?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었죠. 3승에 6승을 하면은 18승이죠? 두 개 더 있죠. 베타 3승에 6승에 18개 했으니까 두 개 더 있겠죠. 와우. 알파 3승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6승, 짝수승하면 그냥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알파 제곱이에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베타 제곱이에요. 이 둘을 더하라고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될 거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두근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고 그쵸 1의 제곱
마이너스 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알파의 20승 더하기 베타의 20승 역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끝. 다음은 9-4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P라는 식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이것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하지 말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시오. 지금 나와 있는 녀석들이 x하고 y가 동시에 나와 있죠. 여기 x 그리고 여기는 y. 이게 섞여 있어요. x하고 y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일 먼저 할 일이 x든 y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보통 x로 많이 하겠죠. x제곱. x제곱항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x의 1차 항은 여기 있죠. 뭘로 묶을까요? 그래요. 그냥 x로 묶지 말고요. 2도 묶을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2y. 그래야지 4xy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남는 거 4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x에 대한 2차항, 1차항, 뭐 상수항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뭐냐? 근의 공식을 했더니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더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이런 꼴로 일종의 강제 인수분해죠. 원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걸 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근의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봅시다. x는 짝수 근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이게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그러면 짝수 근의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1 마이너스 2y 그쵸? 1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ac 4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1 마이너스 2y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그런데 여기 3 있죠? 그러면 4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없어지죠?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 없어지죠. 어머나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럼 얘는 2죠. 2. 얘가 계산해보면 1-2y 플러스 2하고 1-2y 마이너스 2. 즉 다시 말해서 3-2y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이런 식으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끝났어요. 이 녀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는 최고차항 계수는 1이에요. x 어쩌고 저쩌고 x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3-2y라는 근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라는 근이 나오려면 플러스 1 플러스 2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x, y 상수항 뭐 그냥 예쁘게 별거 없어요 이런 건.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보기 좋은 거죠 그냥. 2번 q는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k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이게 무슨 소리냐면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뭐 몇 x, 몇 y 상수항, 몇 x, 몇 y 상수항 이런 스타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사실 9-4번은 2번 때문에 출제한 거예요. 1번은 2번을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얘하고 얘 있죠? 2에 2y 플러스 1의 x 3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얘를 근의 공식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x는 짝수근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플러스 4y 플러스 4y 제곱 그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3y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오호 정리를 좀 할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x의 입장에서 보면 근이죠. 근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한 번은 플러스일 때 한 번은 마이너스일 때 그 근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네. xy에 관한 1차식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가장 보기 불편한 애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루트죠. 루트가 있으면 1차식이어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럼 루트가 벗겨져야 돼요. 루트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뭐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우린 뭐라고 하죠?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판별식이죠. 우리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얘는 지금 짝수근의 공식이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건 짝수근의 공식이죠. 아무튼 근의 공식이잖아요. 그 근의 공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요. d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제곱이 나오려면 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판별식이 제로가 돼야 된다. d의 d가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야 루트가 벗겨진다. 루트 안이 판별식인데 그 판별식이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의 판별식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얘도 판별식에다 넣으면 이것도 짝수 판별식 쓰면 되죠.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0 유후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물론 144로 하면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4가 돼야 되니까 바로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4번의 2번이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5번이에요. 1번. 다음을 구하여라. 1번이에요. 루트 3 마이너스 2하고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 아이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가는 겁니다. 두 근 합 2루트 3이죠. 두 근 곱은요. 3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 합이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x 마이너스 1. 그리고 는 0. 이런 문제 풀 때 꼭 는 0 빼먹으면 안 돼요. 주관식 뭐 서술형이든 단답형이든 쓸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는 0 꼭 써줘야죠. 2번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고 밑줄 쳐야 되겠죠. 계수가 유리수라 했어요. 그러면 자동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2 플러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근합 4, 두근곱 4 빼기 3, 1. 따라서 정답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겠죠. 3번 2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고 또 밑줄 쳐야 되겠네요. 계수가 실수래요. 실계수 방정식이죠.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2 마이너스 i가 또 다른 한 근이 되겠죠. 두근합은 4가 되겠죠. 두근곱은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유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9-5번은 쉽게 풀어낼 수 있었어요. 9-6번 갈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제로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하라. 1번 만약에 두 근이 2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2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두 근 합은 알파가 3개, 베타가 3개네요.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3, 4, 12가 될 거고요. 두 근 곱은 곱해야죠. 2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2베타. 전개 좀 할까요?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베타에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5알파 베타. 그럼 2의 변형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5알파 베타니까 결국 정리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2 마이너스 4죠. 5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4, 4, 16의 2배니까 32 더하기 1이니까 33이네요. 두근 합은 12, 두근 곱은 33,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3은 0. 1번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두근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이고 또 하나가 베타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면 어떻게 할까? 자, 두근 합은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두 파트로 나눠서 해야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앞에 거는 변형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뒤에 거는 통분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제곱하면 16. 2일은 마이너스 2. 1분의 4. 14 더하기 4가 되니까 18. 요게 두근합이죠. 두근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알파 베타는 1이 되죠. 그럼 얘는 1이고 얘도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2.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6. 두근합과 두근곱이 정해졌네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하면은 9-6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죠?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에요. 아, 근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대단히 새로울 건 없어요. 네,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은 굉장히 새로울 게 없는 내용입니다. 자, 따져볼게요. 이거는 뭐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정수근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정수란 얘기예요. 9-7번, 8번, 그리고 9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0번까지 4개.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래요.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 자연수란 얘기죠, 자연수. 그랬을 때 두 근과 m 값을 구하라.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2m 은 0.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근데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래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입니까? 두 근 합은 m 플러스 4죠. 두 근 곱은 3 마이너스 2m이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m이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값을 여기다가 뾰로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3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2, 4 플러스 8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쪽에 알파 베타 있죠. 그리고는 얘를 넘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오호. 얘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이 내용이요. 우리가 뒤에서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연립방정식 13장 있죠. 13장에서 이 내용 배우게 됩니다. 13장 연립방정식의 뒷부분에 가면 연립방정식의 뒤쪽을 가게 되면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 좀 미리 해보는 건데 자, 얘를 한번 인수분해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물론 깔끔한 인수분해가 아니라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보이죠?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하면은 2알파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그래야 2베타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2, 4가 더해진 거죠. 그럼 여기도 4를 똑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15. 어허,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다음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알파 플러스 2도 자연수가 될 것이고 베타 플러스 2도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하고 자연수를 곱해서 15가 된대요. 그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5 곱하기 3, 15 곱하기 1.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볼까요? 알파랑 2를 더해서 1이 나오더라. 그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탈락이에요. 보는 순간. 왜? 알파 베타는 둘 다 자연수라 그랬잖아요.
물론 베타는 13이 있지만 알파 때문에 탈락이에요. 알파 플러스 2가 3이래요. 아, 1이구나. 베타는 3이 되는구나. 오케이. 알파는 3이구나. 베타는 1이구나. 오케이. 13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탈락.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 근데 이 문제는 알파 베타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 근이 1과 3이란 얘기예요. 결국 두 근이 1과 3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두 근을 구하고 정수 m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m은 누굽니까? 두 근을 더한 다음에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m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근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1, 3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근과 상수 m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m은 0이 되겠네요. 1과 3에 대해서 m은 0이 나오겠네요. 끝. 알파 베타의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합해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9-8번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라고 그랬어요. 음의 정수도 가능해요. 네.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m과 두 근을 구하라. 요령은 비슷해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근 합은 2m이고요. 두 근 곱은 2m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 m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2로 묶어내면은 m제곱 마이너스 1이죠. m제곱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2 4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쵸? 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쵸? 그리고 4분의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이렇게 하면은 2가 됐죠. 그럼 얘 일로 보낼게요. 이쪽으로. 2 알파 베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우후. 얘하고 얘가 없어지죠.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 베타는 둘 다 뭐다? 정수.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정수예요. 어떤 정수를 제곱했어요. 우리 뭐 제곱수라고 부르죠? 제곱수와 제곱수를 더해서 4가 나온대요. 제곱수하고 제곱수를 더해서 4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쪽이 1이면 그럼 다른 쪽은 루트 3? 이거 안 되는데? 한쪽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0이면은 제곱한 게 4가 되겠죠. 4는 제곱수잖아요. 2의 제곱?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알파 베타 구별 안 합니다. 찾았다. 두 근이 0, 2여도 되고요. 또는 0, 마이너스 2여도 되는 거예요. 0, 2여도 되고 0, 마이너스 2여도 돼요. 그럼 m은 누구냐?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m은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답은 두 쌍이 나와야 돼요. m이 1이면 두근은 0 또는 2. m이 마이너스 1이면 두근은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9번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부분인데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 내용은 10장에 또 나와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이 내용이 7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7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뒤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7가지 중에 그 중에 3가지 내용이 이번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크게 3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3가지 쓰면 됩니다.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같다가 들어가지? 두 근이라는 말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근 포함이에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 포함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죠. 그럼 두 근 합은 당연히 양수겠죠. 두 근 곱은 두 근 곱도 당연히 양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두 근 합은 어떻게 될까? 두 근 합은 음수가 돼야 되죠. 둘 다 음수니까.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 곱도 곱하기 하면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이거는 조건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하나면 됩니다. 두 근 곱은 음수다. 이거면 끝이에요. 이건 판별식 따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3가지 내용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물론 다음 시간에 10장 또 하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7가지 싹 정리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자, 나왔을 때 9장에서 내용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갑니다. 9-9번 보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배 n-1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제로. 두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1번. 간단해요. 앞에서 배운 그 기본 개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3가지 쓰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다. n-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n-3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중근 포함이라 했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중근 포함이에요. m제곱 마이너스 2m인데 뒤에 플러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1은 1이니까 마이너스 2 인수분해하면 m-2 m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 바깥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하고선 바깥 구간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내용 두 근 합
알파 플러스 베타죠. 마이너스 2에 n-1이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근 합도 양수해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m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1은 여기 있네요. 1보다 작다. 세 번째, 두근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 양수해야 되겠죠? m은 3보다 작다. 세 번째 조건 m은 3보다 작다. 그럼 이 내용이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3개 1층, 2층, 3층 모두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m의 범위는 그래서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두근이 모두 음수이다. 두근 모두 음수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똑같아요.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대로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2번 두근 합은 마이너스 2배 n-1 두근이 모두 음수면 당연히 음수해야 되겠죠. 얘만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m도 1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럼 얘는 m이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1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다. m은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층, 2층, 3층 모두 만족하는 구간은 이 구간이네요. 어허.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는 2 이상 3 미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근의 부호 다르다.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두근 곱이 음수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두근 곱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죠. 이 녀석이 음수가 된다. 아, m은 3보다 크다. 이게 끝이에요. 딩동댕. 9장 마지막 문제입니다. 9-1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a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여봐라. 1번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의 실근이 뭐 한 5 나오고 음의 실근이 한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값 때려봐야 양의 실근 쪽이 더 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양의 실근이 힘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조건 하나만 쓰면 되죠. 두근 곱이 음수다. 이것만 쓰면 되는데 양의 실근의 힘이 음의 실근보다 크게 되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근 합은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두근 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음수니까 a는 일단 3보다 크고요. 두근 합은 마이너스 붙이고 a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12죠. 이 녀석이 0보다 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4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부호가 하나 바뀌어야 되겠네요. 문제에서 여기를
잡아줄 때, 자, 여기 부호가 바뀌었어요. a 플러스 12. 그쵸? 그러면 얘도 역시 마이너스 붙여주니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a는 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1번과 2번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자, 2번. 그렇다면 두 근의 부호가 이번엔 서로 다르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두 근의 절대값이 같으면 두 근 합이 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하나는 마이너스 5란 얘기죠. 0 된다는 얘기예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는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는 음수다. 그래서 1번은 똑같이 a가 3보다 크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위의 조건하고 똑같으니까. 2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2였죠? 이게 0이 나온다고요.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가 는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는 0.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4가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 3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4. 하나 존재하겠네요. 끝. 그래서 2번에 알맞은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장 문제 풀어봤습니다.